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맥 컴퓨터를 워낙 잘 사용하고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맥을 사야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맨 처음에는 로망으로 구입했다가 지금 윈도우 컴퓨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맥만 잘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그리고 맥 프로를 제외한 모든 맥 시리즈를 사용해본 애플바로서 어떤 맥을 사는 게 가장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매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납니다. 입문자 분들이거나 간단한 사무 업무 정도로 할 생각이시다면 맥북 에어나 맥미니, 아이맥 시리즈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음악 분야, 영상 분야, 디자인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M1 프로, M2 프로를 탑재한 시리즈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전문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M1 맥스, M2 맥스, M1 울트라를 탑재한 맥 시리즈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맥 시리즈 컴퓨터를 구매할 생각까지 하고 계시다면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매할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칩셋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칩셋이라고 한다면은 컴퓨터는 CPU, GPU 같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애플에선 이걸 칩셋이라고 부릅니다. CPU와 GPU가 동시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2020년에 M1 시리즈가 발표한 이후로 맥 시리즈 컴퓨터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감성이란 타이틀을 버리고 이제는 가성비 타이틀까지 넘보게 될 만큼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M1 뿐만 아니라 M1 프로, M1 맥스, M1 울트라,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인 M2, M2 프로, M2 맥스까지 이제는 정말 너무나 많아져서 단순하게 맥 시리즈 컴퓨터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칩셋까지 고민해야 될 만큼 아주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 M1과 M2를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M1, M2를 비교해보면 CPU 코어는 둘 다 최대 8코어까지 가능하고 GPU 코어 같은 경우는 M1은 최대 8코어, M2는 최대 10코어까지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M1 시리즈는 DDR4, M2 시리즈는 DDR5를 탑재하고 있고요. 메모리 용량은 M1은 최대 16GB, M2는 최대 24GB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기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한번 프로 시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1 프로가 M2 프로입니다. M1 프로는 CPU의 최대 코어는 10코어, M2 프로는 최대 12코어까지 가능하고요. GPU 같은 경우는 16코어, 19코어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둘 다 최소 16에서 최대 32GB까지 가능하고 프로 시리즈부터는 영상 출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디코더와 인코더 엔진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기기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스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M1 같은 경우는 CPU 최대 코어가 10코어, M2는 최대 12코어까지 있겠고요. GPU 같은 경우는 최대 32코어, 최대 38코어 이렇게 각각 있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M1은 최대 64GB, M2 맥스는 최대 96GB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엔진이 각각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기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M2 시리즈가 전작인 M1 시리즈에 비해 최소 15%에서 최대 35% 거의 40%까지 빨라진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맥스튜디오는 M1 맥스, 그 다음에 맥북 프로 16인치는 M2 맥스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 작업물을 출력할 때 M2 맥스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M1 맥스가 느리냐? 이건 아닙니다. 그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사실 굉장히 미비한 정도라서 M2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좋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M2 시리즈가 조금 더 좋다고 하더라도 급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M2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M1 프로 시리즈보다는 좋을 수가 없고 반대로 M2 프로 시리즈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M1 맥스 시리즈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급은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M1, M2 이런 시리즈를 골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나는 가성비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M1 시리즈가 좋고 최신 제품으로 조금 더 빠르고 더 오래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M2 시리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일반, 프로, 맥스 시리즈는 여러분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점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모델
모델별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칩셋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각 모델별 특징들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M1 시리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M1 맥북 에어, M1 맥북 프로 14, M1 맥북 프로 16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어 시리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F 실리콘을 탑재한 이후로 에어 자체의 성능도 좋아지긴 했지만 노트북의 필수적인 부분들만 챙겨 넣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반면 프로 시리즈는 패널부터 배터리, 주요 특징들까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사용하는 분들보다는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더 적합하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M2 시리즈도 비교해보면은 M1 시리즈에서 비교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성능들이 살짝 업그레이드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북 프로 13인치가 보이지 않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맥북 프로 13인치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동급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 맥북 에어 시리즈와 맥북 프로 13인치 시리즈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정가만 봐도 일단 맥북 프로 13인치가 가장 비싼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스피커 성능은 M2 에어보다 조금 떨어지고 무게는 에어 시리즈보다 더 무거운데 성능은 또 비슷하고 배터리 타임만 살짝 증가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맥북 프로 13인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북 시리즈가 아닌 그냥 데스크탑 시리즈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데스크탑은 맥미니와 아이맥, 맥스튜디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맥미니는 모니터만 있다면 가장 가볍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텐데요. M2 맥미니가 나오면서 조금 더 상향된 성능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스튜디오는 현재 최강의 칩셋인 M1 울트라까지 지원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컴퓨터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전문적인 느낌들이 물씬 풍겨나죠.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크기는 조금 작지만 아주 고화질의 모니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 구성으로 애플의 마우스와 키보드까지 들어가 있고 색상도 엄청 다양해서 데스크 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 이 아이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선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최신에 출시한 M2 시리즈에서는 SSD 이슈가 있었습니다. M2 시리즈의 256GB 제품 내에서는 반토막난 속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런 경험을 저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이 현상은 메모리 스왑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슈가 될 텐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슈들을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항상 해결을 해왔지만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변동이 될 수도 없고 개선이 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M2 시리즈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256기가가 아닌 512기가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비싼 가격을 냈는데 속도가 반토막 났다? 라고 하면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12기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애플의 컴퓨터는 CTO라는 게 가능합니다. CTO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칩셋이나 램이나 SSD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칩셋 업그레이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예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게 아닌 단순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그 투자한 가격만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램이나 SSD는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칩셋과 제품 종류를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어떤 분들에게 어떤 컴퓨터가 가장 적합할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라고 하면은 맥을 아예 처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작업의 정도가 아주 간단한 레벨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흔하게 접하고 있는 윈도우와 맥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조작법이 다른 만큼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맥을 포기하고 중고 판매해서 다시 윈도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말 비싼 노트북을 사기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을 먼저 구매하셔서 사용하신 후에 추후에 필요하실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향이
훨씬 더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적합한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맥북 에어, 맥미니, 아이맥 정도가 될 텐데요. 아이맥 같은 경우는 맥미니나 맥북 에어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맥은 일체형 PC라서 단순하게 본체만 있는 게 아니라 4.5K의 고해상도 화질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애플의 마우스와 키보드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구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이것만 구매하시면 모든 게 끝나서 이것 역시 입문자분들에게도 적합한 컴퓨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음악, 디자인, 영상 분야를 공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프로 시리즈로 생각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이제 막 배워보는 단계라고 한다면 사실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작업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괜찮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라인을 또 사게 된다면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인 프로 시리즈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M1 프로를 탑재하는 맥북 프로 14인치와 맥북 프로 16인치가 되겠고 M2 프로를 탑재하고 있는 맥미니, 맥북 프로 14인치, 맥북 프로 16인치가 이 해당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생각해서 이 컴퓨터를 선택하시잖아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램을 16기가 정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8기가 정도로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램은 16기가 정도를 맞추고 SSD는 512기가 정도는 맞춰야지 여러분들 작업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분들, 사실 전문가분들은 이 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M1 Max, M2 Max, M1 울트라 계열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컴퓨터는 맥북 프로 14인치, 맥북 프로 16인치, 그 다음에 맥 스튜디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니즈에 맞게끔 CTO를 해서 램이나 SSD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신다면 더욱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맥 시리즈를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저는 쿠팡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부터 보시면 일단 정가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거기에 몇몇 제품들은 추가로 카드 할인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CTO 옵션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고 로켓 배송 지원으로 굉장히 빠르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맥북 프로 14인치를 쿠팡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출시했을 때 정가가 269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구매 가격은 231만원 정도로 38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죠. 10% 이상 더 저렴하게 구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10월이니까 지금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맥북 프로 16인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보시는 대로 제가 4월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가가 484만원짜리 모델인데 제가 구매한 가격은 435만 6천원으로 48만원 정도 할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저렴한지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가격을 비교해봤어요. 지금 최저가가 한 440만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했죠. 물론 항상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쿠팡이 항상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저렴한 가격을 항상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이 공식 인증 셀러라고 해서 애플에서 인증한 판매처입니다. 여기서 구매한 제품들은 정식 AS 서비스도 지원될 뿐만 아니라 제품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품이 편할 뿐만 아니라 반품 처리 역시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맥북 프로 14인치를 2번 주문했거든요. 처음에 받았던 제품이 오디오 부분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 인증 AS 서비스 센터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고 점검까지 했는데 무료로 모든 것들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좀 찝찝해서 그냥 반품 처리하고 새롭게 다시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비용 절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 시리즈를 구매할 때 쿠팡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맥 시리즈 구매 가이드와 함께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맥을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고 맥 시리즈를 구매하셔서 윈도우와 다른 감성과 기능의 만족감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